저는 매일 새벽 장독대부터 돌았습니다. 뚜껑을 들어 된장에 숨을 막고 간장을 한 방울 떨고 맛을 봤죠. 전주 골목 끝에 있는 제 한정식당과 작은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명가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 손님들이 명가의 맛을 믿고 찾아주는 동안 저는 장부에 하루를 새겼습니다. 날짜와 온도, 손님 이름, 들어온 쌀의 품질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서해동호회에서 익힌 필순과 인주 농도를 보는 눈으로 낡은 인장을 관리하는 것도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소가 가게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박미소는 여동생의 딸이라 조카지만 딸처럼 지냈죠. 박미소는 이모도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손이 남아 돌아 결혼 생각은 접었다고 했죠. 그래도 사람은 기대가 있어야 산다고, 누군가와 웃는 겸상이 있어야 맛이 산다고 박미소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더군요. 그날 밤 장부를 덮으며 저는 장독대 옆에 새로 놓은 소등등을 바라봤다. 은은한 불빛이 항아리들을 한 줄로 비추니 마음이 고요해졌죠. 그러다 문득 제 손끝이 기억했습니다. 서체를 감식하던 때 인주가 마르는 시간과 종이결을 가려내던 습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왜 남았을까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습관이 제 인생을 건져 올릴 줄을요. 다음 날 아침 손님 몇 팀을 보내고 난이 장독대 사이로 겨울 햇살이 지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된장 표면을 정갈이 넘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남기자. 정직은 기록과 함께 걷는다는 말을 믿고 있으니까요. 점심이 끝날 무렵 박미소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진우라고 소개했죠. 차분한 말투와 반듯한 옷차림, 허리 숙여 인사하는 태도까지 모난 데가 없었습니다. 오진우는 전주를 사랑한다며 명가를 문화공간으로 키우자고 했습니다. 장과 발효를 주제로 한 체험, 마당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지방 와인과 어울리는 코스까지 듣다 보니 그럴싸했죠.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장독대만 지키면 된다고 했죠. 오진우는 이해한다면서도 명가가 지역을 살릴 거라 말했습니다. 박미소는 옆에서 환하게 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견례 자리가 잡혔습니다. 오진우의 부모와 투자자가 온다 했죠. 마당에 상을 펴고 앉으니 오진우의 부모라던 노부부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투자자는 공손했고 사업 계획서를 꺼냈죠. 저는 손끝으로 종이결을 쓸었습니다. 종이는 도톰했고 도장은 선명했죠. 그런데 묘하게 마음 한쪽이 비었습니다. 오진우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약혼 후 명가를 1호점으로 선언하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박미소는 이 기회를 잡으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급한 결정은 못한다고 했죠. 부모라던 두 사람은 이해한다며 내려놓을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고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마당의 항아리들이 검은 그림자를 길게 끌었습니다. 저는 오늘 받은 서류를 다시 꺼내놓고 인주색을 유심히 보았죠. 이유는 정확히 짚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은 작은 어긋남을 본 듯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다음 날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박미소가 들이닥쳤습니다. 세무 일정이 촉박하다며 오진우가 위임장 공증과 근저당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했죠. 박미소는 이모를 믿는다며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장독대에 손을 얹고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도장 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인주색이 유난히 균일했고 테두리 번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빛을 비스듬히 밖에 돌려보니 눌림 자국이 종이결을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해 동호회에서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진짜 도장은 눌림이 살아있고 번짐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부를 꺼내 제 인감과 거래처 인장의 과거 자국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운 감각이 또렷하게 맞물렸죠. 복사된 이미지처럼 선이 너무 일정했습니다. 저는 박미소에게 오늘 서명은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박미소는 당황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모가 긴장해서 그렇다고 달랬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오진우가 식당으로 와 정중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는 지방에서 움직이는 만큼 날짜가 중요하다 했죠. 저는 대답 대신 장부를 더듬었습니다. 장부는 제 지문처럼 정직했습니다. 눈앞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고도로 다듬어진 속임수라면 어쩌나 두려움이 어깨를 압박했죠. 저는 말을 아끼고 서류 원본을 하루만 더 보관하자고 했습니다. 오진우는 흔쾌히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마당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 넓고 허전했습니다. 저는 장독대 사이로 걸어가 숨을 골랐죠. 마음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점심 전 이도윤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뒤로 주말마다 기사를 쓰는 단골이라 저는 반가웠습니다. 반찬을 내고 서류 이야기를 꺼냈죠. 이도윤은 제 말이 끝나자 종이를 들고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빛을 비스듬히 밖에 돌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주가 평평하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도장은 미세한 굴곡과 모서리 깨짐이 보이는데 이건 인쇄된 자국처럼 매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윤은 예전 취재를 떠올렸죠. 가짜 가족을 섭외해 상견례를 꾸미고 하객을 알바로 채워 투자금을 끌어낸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들을수록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미소가 떠올랐죠. 여동생과 다투다 울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경찰 경제범죄팀과 연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식당 마당에서 약혼식과 투자 발표회를 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는 흐름이라면 공개 검거가 안전하다고 이도윤은 덧붙였죠. 기록을 보여달라 해서 장부를 펼치자 이도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기록이면 증거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장독대에 기대어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죠. 전화 연결이 이어졌고 수사팀은 조용히 움직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당 동선과 테이블 배치, 서류를 주고받는 자리, 체포 순간의 안전까지 꼼꼼히 상의했습니다. 드론 촬영과 바디캠이 언급되자 심장이 콩콩 뛰었죠.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이상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 착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도윤은 틀리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저는 평안해진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약혼식 겸 투자 발표회 날 마당에 흰 천을 얹은 긴 상을 차렸습니다. 항아리들이 둘러선 가운데 매와 가지를 꽂고 간장 작은 사기 종지를 놓았죠. 동네 어르신들과 단골들이 자리를 채웠고 박미소는 단정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박미소는 떨리는 목으로 이모의 삶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칭찬 사이사이 강미소는 명가를 살릴 계획과 투자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섞었죠. 곧 오진우가 부모와 투자자라 소개한 사람들과 나타났습니다. 모두 공손했고 말이 매끄러웠습니다. 수사팀은 주변에 흩어졌고 이도윤은 카메라팀처럼 움직였죠. 저는 상위에 서류를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원본 계약서, 위임장, 근저당 동의서가 가지런했죠. 오진우가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소가 흰 봉투를 꺼내 손님들에게
선물이라며 돌리자 박수와 웃음이 났죠. 순간 저는 마당의 공기를 가늠했습니다.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들었다 놨고 인주 자국은 변함없이 반들했습니다. 오진우의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박미소는 서류 넘김을 도왔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숨기며 제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끝 제압을 낮춰 종이결을 느꼈죠.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도윤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상 위의 종이들이 잠깐 떨렸습니다. 장독대에서 바람이 돌아 나온 탓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게 맞췄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상 위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앞으로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죠. 마당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팀장은 오진우에게 신분을 확인하자고 요청했고 즉석에서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거짓이 겹겹이 벗겨졌죠. 법인은 존재하지만 실질 영업이 없었고 대표 연역은 다른 이름과 겹쳤습니다. 부모라고 온 두 사람의 신분도 현장에서 흔들렸습니다. 이도윤이 서류를 받아 창가 쪽으로 기울이고 설명했습니다. 인주 번짐이 없고 눌림 자국이 일정하니 인쇄물이라고 했죠. 저는 제 장부를 펼쳐 과거 도장 자국과 겹쳐 보이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마음을 붙들었죠. 오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소가 제 팔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모가 오해했다며 오늘만 넘기자고 했죠. 저는 팔을 빼고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수사팀이 움직였고 오진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진우는 할 말이 있다며 발을 버텼지만 마당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죠. 박미소는 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빠르게 걸었습니다. 형사가 팔을 잡자 박미소는 울먹이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고 계획은 반복이라 했죠.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동네 어르신의 한숨이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장독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의 냄새가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수사팀은 가짜 투자자와 부모로 온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바디캠이 전 과정을 담았습니다. 마당의 상 위에서 종이가 사각이며 서로를 비췄습니다. 긴장이 물러나고 진실이 자리를 넓혔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넘어야 할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진우의 전과가 확인됐고 강미소가 빚과 사치를 가리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왔죠. 박미소가 교정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오진우와 다시 연락하며 상견례와 약혼식을 무대처럼 기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강미소는 울었습니다. 박미소는 어릴 때 이모가 챙겨줬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 뒤에 죄를 숨기면 서로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박미소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대로 가자고 했죠. 나올 수 있다면 그때 사람답게 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오는 길에 이도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들을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 브로커가 움직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 경고도 했죠. 며칠 뒤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중년 남자가 나와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켜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도윤이 알려준 대로 명확한 요구를 끌어내자 수사팀이 들어왔죠. 브로커까지 체포되자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가게로 돌아오니 장독대 사이에 바람 소리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죠. 기록이 나를 지켰다. 그리고
결심이 나를 걸어가게 했다. 핏줄과의 결별은 칼로 살을 베는 고통이었지만 피가 먹고 나면 상처는 아문다 믿었습니다. 주방불을 끄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련은 장독대에 묻고 앞으로 가자고요. 선고 날 법정에 앉았습니다. 오진우와 박미소는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추징과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짜 부모와 투자자들도 공범으로 처벌됐죠.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겨울 햇살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지만 가볍기도 했죠. 식당으로 돌아오자 동네 어르신들이 까끈한 떡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수고했다 말해줬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무료 급식과 장담극이 교실을 열겠다고 알렸죠. 첫날 아이들과 어르신이 한 줄로 서서 삶은 메주를 부수고 소금을 섞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모였고 웃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도윤이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 습관이 모두를 지켜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명가라는 두 글자 아래에 작은 글씨를 더했죠. 정직은 발효처럼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번 맛이 들면 변하지 않는다. 박미소가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따끔했지만 통증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저는 매일 장독대 뚜껑을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한 숟갈 떠 맛을 보며 장부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손님 이름, 마당의 바람, 제 마음의 상태까지요.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항아리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자리에서 젓가락 소리가 여운처럼 남았죠. 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도 살아냈다. 그리고 내일도 제 일을 할 거다. 누군가는 이 맛을 믿고 오겠죠. 저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새봄은 멀지 않았습니다.